안녕하세요. 코로나 극복하죠 발표를 맡게 된 이중경입니다. 이번 이러닝 강의 분석 발표에서 저희 조가 정한 이러닝 강의는 한국사 강의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닝 강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러닝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 학습자와 학습 목표입니다.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러닝 강의의 학습 활동입니다. 저희 조가 분석한 이러닝 강의에는 어떤 학습 활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학습 활동입니다. 이미 제시된 학습 활동 이외에 어떤 학습 활동을 추가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평가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저희 조만의 평가 문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선정한 이러닝 강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강의입니다. 강의의 내용이 많아 문화, 경제, 외교, 정치 등등 시리즈로 나눠져 있으며 시리즈 중 하나인 조선 후기 문화에서 양명학, 실학, 국학에 관한 내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강사가 만든 교재를 이용해 정해진 교과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한 교훈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가 분석한 이러닝 강의 대상 학습자는 주로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홈페이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습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과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 교육의 목표를 준 거에 따라 6가지로 출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역사 지식의 이해, 연대기 파악,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결론의 돌출 및 평가 등이 있습니다. 해당 강의와 한국사 능력 검정의 목적을 통해 이러닝 강의의 학습 목표를 우리가 배운 1차 목표와 2차 목표를 나누어 기술해 보았습니다. 1차 목표에서 조선 후기의 학문과 각각의 학문들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와 조선 후기의 학문에 대한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다가 목표 유형 중 수행한 데에 해당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의를 고른다와 교재의 문제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알고 해당 강의를 고를 수 있다가 목표 유형 결정한 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에 대한 업적을 정리한 내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다와 국학을 역사, 지리, 백과사전 등으로 나누어 표로 만들 수 있다가 목표 유형 창출한 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목표는 실학을 연구하였던 각각의 외인들이 남긴 업적을 안다와 유형원의 균전론과 이익의 한전론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안다가 목표 유형 중 알다에 해당하고 최태성 강사가 설명한 내용을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다와 동영상 강의를 듣고 본인이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가 목표 유형 믿다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마주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와 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을 느낄 수 있다가 목표 유형 느끼다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이러닝 강의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이 많은 정통적인 강의 형식입니다. 때문에 연결한 활동이나 수행형 활동과 같은 능동적으로 연습하고 탐험하는 형태의 활동에 비해 수동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 강의는 주로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공유를 주로 사용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은 도입, 내용, 요약선으로 이루어지며 이야기 공유는 교수자가 학습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이 강의에서 나타나는 학습 활동은 습득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강의에서 나타나는 습득형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중 볼 수 있는 습득형 활동 중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판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설계자가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단연간의 역사 강좌를 가르치며
좋은 설명 방법을 알고 있는 최태성 강사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들의 흐름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작은 도식 등을 사용해 교수자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영상 도입부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정약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글귀를 설명해 줍니다. 가령 정약용의 여의당 이야기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자는 교훈을 주며 조선 후기의 학문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정약용을 미리 강조합니다. 즉, 학습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 및 강조해주고 학습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내용 설명 부분에서는 시력을 설명하기 위해 표를 만들어 인물, 업적 등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표, 그림, 단어, 문장 등을 시각적인 형태로 보여주면서 자세하고 상세한 음성 나레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식들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분위기, 역사적 배경, 제도, 상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면 정리한 판서를 전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강의의 요점을 강조하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정립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해 복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의 효과가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볼 수 있는 습득형 활동의 두 번째 활동은 이야기 공유입니다. 이야기 공유의 경우 어려운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주로 역사적 자료와 같은 사료를 설명할 때 관련 이야기를 다루며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 흐름대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 주제와 관련성 및 이야기 맥락을 알려줍니다. 특히 사료에 대한 설화는 학습자의 흥미를 높여주며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명학 설명의 사과를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가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및 CG를 사용하여 전홍화파 주장의 핵심을 좀 더 흥미롭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유소원이 집필한 우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소원이 웃어? 라는 문장을 통해 학습자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노하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 조는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학습 활동으로 수행형과 연결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행형 활동 중 가상 현장 방문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사이버 체험관이 있으며 가상 현장 방문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현상 및 관찰 활동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박물관은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방문이 자제되는 상황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역사 사료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형 활동 중 연습활동, 반복 연습 활동입니다.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받으며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같은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을 암기하는데 유용한 활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풀어보거나 대략적인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해설을 봐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경우 질문 게시판이나 관련 카페에 가입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결형 활동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약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내용의 핵심을 정리 및 비평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직접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는 암기를 해야 하므로 백지 상태의 종이에 자신이 아는 내용을 적고 모르는 내용들을 채우며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복습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를 만들어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만드는 방법도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연기령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연구활동, 안내된 연구입니다. 연구활동이란 학습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보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필요할 때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국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관점들을 첨가하며 불확실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결과물을 요약합니다. 예를 들어 중농학파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 중농학파의 주장 이후 변하게 된 사회 모습이 있는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원인 강의 내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관련 교재가 있고 교재에는 평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조에서는 평가 문항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 조가 선정한 평가 문항의 유형은 빈칸 채우기 질문형, 짝짓기 질문형입니다. 빈칸 채우기 질문형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사 과목 특성상 대부분의 단어들이 어려운 한자어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많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적이며 명확한 단어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므로 수준 높은 지식의 축적과 암기가 필요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단어에 빈칸을 넣어 학습자가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짝짓기 질문형을 선정한 이유는 해당 단원의 경우 위인과 위인이 이루어낸 업적들의 관계를 밝히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각의 위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짝짓기 질문형을 선정하였습니다. 짝짓기 질문형에서 두 가지 문항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를 항목에 알맞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위인과 지필서를 선으로 잇는 방법을 통해 위인과 위인이 이루어낸 업적을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1러닝 분석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극복 가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